또 초보 원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 교육관 같은 게 다 묻어 나오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그 선생님이 저한테 선생님 저 학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컨셉과 주 무기를 뭘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조언을 구한다고 하면 이제 원장을 해도 되겠다 이런 자신감이 쉽게 생기지 않겠죠. 당연히 그를 쳐드려야 됩니다.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꿈틀거리지. 사탕 줄 테니까 떠들지 마. 너 자꾸 그런 엄마한테 이른다? 뭐 미대생이지 교육학 전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모를 수가 있어요. 그쵸? 나중에 내가 원장을 지치지 않으실 거예요. 1%더 있어 보이게 꾸며서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아이 인생 제가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그쵸? 따라서 뭐 학원의 성패가 좌우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빠삐용 10년차 원장 이지선입니다. 학원 개원을 꿈꾸는 선생님들이 제가 처음에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해보니까 어떤지를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 구구절절한 경험담은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경험에서 나온 결과적인 이야기, 미술학원을 꿈만 꾸고 있는 선생님들이 왜 미술학원을 못하고 있는지 3가지 유형별로 제가 정리를 해보고 그에 따른 조언 플러스적으로 제가 꼭 해주고 싶은 그런 말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일단 여러분이 미술학원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는 그냥 단순하게 미술을 쭉 해왔고 그리고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렇다 보니까 좋아하는 걸 이렇게 합치면 아동미술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작업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아이들의 생각과 이런 거를 들으면서 같이 함께 작업하는 그런 아뜰리에나 화실 그런 걸 꿈꾸면서 그런 이상적인 나의 그 감성 활동을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동미술 선생님을 꿈꾸기도 하고요. 뭐 현실적으로 결혼하고 나서도 내 아이를 낳고 나서도 쭉 같이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 하셔서 아동미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유형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완벽주의 유형인데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아직 만들기가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수채화를 아직 많이 안 해봐서 수채화를 조금 더 익혔으면 좋겠다. 아동미술에는 분야가 너무 많잖아요. 그것들을 다 섭렵하고 나서 자신이 생겼을 때 아동미술 학원을 차리고 싶다 하는 이런 완벽주의 유형. 그런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원장도 초보 원장이 있다는 거예요. 빠지는 것을 채우는 것 이전에 초보 원장으로서 해야 될 건 나의 주 무기를 찾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술 분야가 너무 많죠. 전공 분야도 다양하지만 아동미술로 오면서 더 이제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뭐 도자기 미술학원, 뭐 동화책 만드는 미술학원, 퍼포먼스 미술학원, 작가주의 미술학원, 뮤지엄식 미술학원, 아동미술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종류의 미술학원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다양한 걸 다 섭렵해서 내가 다 잘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의 주 무기를 찾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내가 조금 잘하는 부분, 내가 조금 재미있는 부분, 내가 좀 더 파고 싶은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주 무기로 만들어야 돼요. 뭐 시작부터 주 무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 무기로 만드는 작업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완벽주의 유형인 선생님들도 이제 요거를 가지고 가면 되겠다 하는 자신감이 아마 생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빠지는 부분들은 나의 주 무기를 확실히 하고 나서 차츰차츰 이제 쌓아서 채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2번째 유형은요, 꿈꾸는 예비 원장 유형입니다. 좀 무기도 있고 이제 애들 대하는 것도 됐고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겼는데 어떻게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단계에 있으신 분들 꿈꾸는 예비 원장님 유형에는요 구체성에서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컨셉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컨셉이 정해져 있으면 홍보물은 어떻게 하지? 간판은 어떻게 하지? 뭐 색은 어떻게 정하지? 가구는 어떻게 하지? 위치는 어떻게 하지? 곳곳에 이제 구체적으로 세팅을 하는 그런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컨셉을 기준에 두고 그걸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즉 학원의 모든 요소들을 모든 비주얼적 요소들을 컨셉으로 인해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컨셉 잡고 시작하는 게 안 돼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제일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처음에는 전 사실 아이들의 그 창의성이 발현되어야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저의 개성이나 저의 컨셉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더 경계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백지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청 무난한 인테리어와 무치의 그런 공간을 표현하려고 처음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전공이 무대 디자인이어서 입체를 통한 드로잉 수업, 이런 것도 이제 공간감이 느껴지는 연출, 이런 수업들도 사실은 저의 주 무기였고 어떻게 보면 컨셉이었고 그렇게 잡아나가서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애들 작품이 꼭 무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조금 그랬어요. 너무 나의 색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랬었는데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장점으로 찝어서 더 특화시키면 훨씬 좋았던 거겠죠. 8년차 지나갔을 때 서울 본원을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게 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핫핑크 색감의 벽과 조명도 엄청 많이 달고 수업 공간의 단을 높이고 뭐 문이 없는 개방된 구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는데 그런 거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니까 그게 곧 차별화가 되고 컨셉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결국 인테리어나 수업도 제가 한 수많은 요소들 중에서 주변에서 외부에서 인정을 하고 되게 감명받았다, 되게 눈에 띄었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영화 촬영제의가 들어온 요소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촬영제의가 들어온 어떤 맥락이라든지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 이거 되게 괜찮아 보였다. 그리고 전 선생님들도 새로 오시면 우리 학원 어떤 점이 제일 좋아 보였냐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대답들 보면은 정말 제가 한 이때까지의 수많은 요소들 중에서 결국 낯스럽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 눈에 띄더라고요. 그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걸 알고 나서는 더 선명하게 보여줘야 될 부분이랑 더 특화해야 될 부분이 생겼다는 거. 그런 컨셉은 다른 데서 어디서 뺏겨오는 게 아니라 결국 낯스러운 거예요. 가장 낯스러운 거. 그쵸? 그렇다면 그 나의 주 무기와 컨셉 그거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 말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사람들이 나의 미술적 소양이나 나의 성향이나 나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자세히 듣다 보면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이렇게 쭉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너는 되게 색감이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연출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저희의 빠삐용 아이들 그림을 보고서 다른 학원 원장님들도 빠삐용은 되게 색감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칭찬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출 뭐 빛과 조명 그다음 공간감 이런 걸 통해서 연출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좋게 보고 하시더라고요. 뭐 슬라임 그 잡지 화보처럼 이렇게 촬영을 하는 연출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는 남들 말을 신경 쓰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아까 남들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었죠. 근데 두 번째는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그때는 남들 말을 신경 쓰지 않고 나에게만 집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세히 나를 생각해보니까 나는 애들이랑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핑크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를 인정하면서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개성과 컨셉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왜 상담실에 문이 없어? 왜 이렇게 개방돼 있어? 다 연결돼 있어? 그리고 뭐 조명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벽은 핫핑크? 너무 현란하지 않니?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반대도 엄청 많이 했죠. 인테리어 할 때도 그러고. 그리고 가구도 내가 하고 싶은 딱 그대로 딱 하고 싶은데 그거 너무 번거롭지 않냐 그냥 이렇게 해서 쓰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결국 저대로 했잖아요. 그게 결국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 교육관 같은 게 다 묻어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방되어 있는 그런 문이 없는 공간 그런 것도 엄청 자유롭고 솔직한 분위기 그런 걸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저희 선생님들이 일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소통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 하나 고립되고 또 동떨어진 그런 공간 없이 쭉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그런 공간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그런 생각이 다 묻어 나오는 거죠. 성향, 스타일 이런 것들이.
핫핑크의 색감과 많은 조명이 달린 그런 공간은 학부모님들이 느끼기에도 어떤 네버랜드 같은 공간이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약간 환상적인 공간?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공간. 어떤 거에서 집중을 할 때 저는 약간 한 단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 공간이 되게 집중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무대 같기도 하지만 스페셜 공간은 한 단 높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이렇게 특별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수업을 할 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좋아하는 색감, 제가 좋아하는 느낌, 내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세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내가 진짜 집중 잘 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자세히 생각하면서 하면 컨셉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싶어요. 세 번째는 나의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어떤 선생님을 좋아했었는지, 나에게 어떤 환경적 요소가 부족했는지, 또 어떤 교육이 아쉬웠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그만큼 좋아했고 아쉬웠기 때문에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저는 이건 이제 수업 커리큘럼이나 수업 내용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어린 시절의 떠올림인데요.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도 주무기나 컨셉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탬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건 주무기를 찾는 것과 더 직결된 부분인데 미술에는 되게 전공도 되게 다양하고 디자인 안에서도 뭐 텍스타일 디자인, 공간 디자인, 가구 디자인, 뭐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엄청 많잖아요. 대학 때 전공은 한 가지를 찝어서 그걸 깊이 있게 배우는 작업을 하는 곳이 대학 전공입니다. 근데 이제 아동미술은 얕지만 엄청 다양하잖아요. 주무기를 찾기 위해서는 아동미술의 5가지 분야 정도를 작업물을 한번 쭉 해보세요. 해보면서 이거는 옆에 다른 선생님이랑 같은 활동을 한 걸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좋겠죠.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눈에 띄게 내가 잘하는 것 같은 거, 그 다음 내가 했을 때 가장 재밌었던 거,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놓고 비교를 하면서 초이스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학원에 지금 3년 좀 넘게 일한 은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 계획한 것보다 약간 즉흥적으로 표현하고 바로 표현하고 이런 걸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감적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 선생님이 저한테 선생님 저 학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컨셉과 주 무기를 뭘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저에게 만약에 조언을 구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작품을 완성을 하는데 오늘 애들이 느낀 거, 오늘 애들이 경험한 거, 그런 것들을 하루에 한 작품씩 이렇게 빨리 그려내서 하루에 한 작품을 완성하는 뭐 원데이 원픽처? 약간 그런 수업을 하는 게 은경 선생님의 강점일 것 같다 라고 말을 할 것 같거든요. 즉시 떠오르는 걸 표현하고 망설임 없이 슈슈슉 그려나가는 그런 클래스요. 자, 그럼 주무기와 컨셉도 있는데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세 번째 유형은 뭘까요? 이제 난 다 준비가 됐는데 사실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다른 학원을 다니면서 접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에서 고민이 많았던 선생님이에요. 뭐 원장님께 물어봐도 뾰족한 대안도 얻지 못하겠고 뭐 책을 찾아보고 하면 알 것 같은데 또 해보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많다 보니까 선뜻 내가 이제 원장을 해도 되겠다 이런 자신감이 쉽게 생기지 않겠죠 당연히. 이런 유형을 저는 교육자 스타일 유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정말 박수를 쳐드려야 됩니다.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꿈틀거리시네요. 저는 미술 교육도 뭐 미술도 중요하지만 어린 아이들의 중요한 시기를 책임지는 교육자로서의 교육자 마인드가 없이는 사실 학원 운영을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의 고민을 이렇게 듣다 보면 뭐 떠드는 아이한테 사탕 줄 테니까 떠들지 마. 뭐 야 앉아. 아니면 또 뭐라 그랬지? 엄마한테 너 자꾸 그럼 엄마한테 이른다 뭐 요런 것들이요. 그게 현명한 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교육적인 대처인지 굉장히 어렵죠. 그쵸?
어머님들도 초보 엄마가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미대생이지 교육학 전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모를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아이의 마음에 집중해서 조금만 교육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그런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겠죠. 나아가서 더 좋은 선생님, 그다음에 좋은 어른, 좋은 교육자, 더 나아가서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그런 자질까지 갖추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이미 한번 나는 갈증이 난 적이 있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꼭 나중에 또 갈증이 올 거예요. 그렇게 지금 갈증이 왔던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집중해서 한 1년 정도 뭐 공부를 좀 해보고 집중을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나중에 내가 원장을 했다? 근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원장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뭐 맞춰줘서 해요.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이렇게 말하기에 조금 부끄럽거나 좀 민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꼭 요걸 공부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심리 서적을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영상이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그 고민을 일단락을 지어야 나중에 지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그 불편한 고민 영상을 1탄, 2탄을 지금 찍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고민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교육적인 대처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고민 타파해 드리겠습니다.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유형을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완벽주의 유형. 난 다 알고 시작해야 돼 하는 유형. 두 번째, 꿈만 꾸는 예비 원장님 유형. 구체성을 아직 못 갖춰서 컨셉을 잡으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제가 주 무기를 빨리 찾으라 그랬고요. 그쵸? 발전시켜서 특화시키라 그랬고. 그다음 세 번째는 교육적인 대처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많으신 분. 그러면 이런 분은 이제 꼭 한번 집중해서 그 부분을 파서 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지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3가지 유형을 떠나서 제가 이제 그 예비 원장님들에게 학원 차리기 전에 꼭 요거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조언 한 가지는 자신의 교육관과 가치관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학원의 규율이나 매뉴얼이나 시스템이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의 기준과 대처법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회에서 상 받게 선생님 좀 그려주세요. 여기는 퍼포먼스는 안 하네. 나 옆에 퍼포먼스 하는데 봤었는데 여기 퍼포먼스 안 해요?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는 그리기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만들기 수업 안 하고 싶은데 오늘만 다른 시간에 가면 안 되나요? 아니면 오늘은 숙제 좀 대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은 숙제를 꼭 미술 숙제를 학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요구들 있잖아요. 그런 요구들이 뭐 선생님들 성향이나 취향이나 뭐 그 학원 컨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흔쾌히 오케이가 되는 학원도 있을 거고 금방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저희 학원에서는 모두가 노입니다. 노. 이런 기준을 정하지 않고 그냥 시작을 한다면 그런 상황들, 돌발 질문이 닥쳤을 때 당황하겠죠. 그리고 요건 해주고 요건 안 해주고 일관성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나의 가치관과 교육관은 어떤 것이다 라는 거를 어느 정도 딱 정해놓고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생각하고 다듬고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기준을 정하지 않고 다 받아주다가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이거 왜 해주고 있는 거지? 이런 약간 일관성 없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지칠 수가 있겠죠. 그 돌발 질문과 돌발 상황에 대한 나만 대처법이 있어야 있고 그리고 그걸 설득력 있고 기분 나쁘지 않게 어떻게 전달할 건지를 스스로 정해두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왜 확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고집이 굉장히 센가 봐요. 그쵸? 그래서 확고해서 뭐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하나를 알면 열을 알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제 교육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단일성 수업은 거의 거부예요. 그러니까 단일성 수업을 짜는 일은 없어요. 한 1%? 뭐
특별한 이벤트나 뭐 그런 거 있을 때 그런 거 있을 때도 웬만하면 단일성 수업은 피하려고 하고요. 그거는 저희 스타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과 상상은 아이들이 이미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거나 표현하려고 할 때 어른들이 끼어들기 없기. 그래서 뭐 숙제를 해주거나 뭐 대회 그림 그려준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습관은 무섭다. 습관을 잘 들이자. 나쁜 습관이 배이게 하지 말자. 좋은 습관이 배이게 하자. 이런 제 교육관 가치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회 때 중요한 순간에 도와준다든지 이런 게 이제 습관이 돼버리면 항상 중요한 순간에 선생님이 생각날 거예요. 이 마지막 한 이 회 선생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나 혼자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잘못된 습관 한 번 도와줄 수야 있죠, 당연히. 근데 그게 습관이 되는 게 굉장히 무섭다고요, 아이들은. 이건 제 가치관이네요. 저는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학부모 눈속임 하는 거, 선생님들 눈속임 하는 거, 뭐 그런 거 없죠. 근데 아이들한테는 뭐 동기 유발과 수업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거짓말이라기보다 약간 이렇게 수를 쓰는 것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께 있는 그대로를 말하자는 게 제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더 있어 보이게 꾸며서 말할 필요도 없고, 더 있어 보이게 말을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더 있어 보이게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 아이가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도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고, 뭐 전공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이가 소질이 좀 있나요, 선생님? 그러면은 소질이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50만큼 있는데 그거를 얘 진짜 소질 있으니까 계속 미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 인생 제가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의 진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가 이런 건 되게 잘하는 편인데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 이것만 채워진다면 정말 좋겠는데, 그래서 뭐 일부러 더 오버해서 좋게 말하고 이런 거 없기. 이 학원 수업 시간 1시간은 정말 준비를 많이 한 중요한 시간이다. 선생님도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되고, 아이들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학부모님도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엄수하는 것이 저희 학원의 교육관이자 가치관에 따라 있는 어떤 시스템인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정하고 주무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컨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가치관과 교육관. 그래서 이걸 얼마나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계속 지속하고 싶은지, 그리고 기대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뭐 학원의 성패가 좌우되겠죠. 제 의견이지만 아주 엑기스만 뽑아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여러분들의 주 무기와 컨셉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화이팅!